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김병주입니다. 위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일위원 총무과장입니다.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양혜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6억 1234만 1천원이 증가한 293억 7631만 3천원이며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은 600만원이 증가한 4억 3,596만 9천원이며 증액 예산 세부 내역으로는 2025년 매점 민간 위탁 수수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세입 예산은 500만원이 증가한 1억 3,661만 7천원이며 증액된 예산의 내역으로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 예산은 4억 594만 6천원이 증가한 181억 2203만 1천원이며 증액된 예산의 내역으로 청소년 문화센터, 체육관 공조 설비 등 개선공사 3억 9천만원,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 예산은 11억 9,539만 5천원이 증가한 94억 5,698만 5천원이며 증액된 예산이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조달청 송고지 성금 반환금 9억 8,937만 1천원, 한국지방재정공제 재정지원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9쪽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6억 2,958만 1천원이 증가한 2,856억 8,2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총무과 세출 예산은 960만 6천원이 증가한 2,072억 9,39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집 퇴직 예정자 해외 시찰 500만원, 시민고충 처리 의원 활동비 29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조 자치행정협치과 세출 예산액은 3,964만 1천원이 증가한 71억 3,660만 4천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5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3,464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조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은 5억 160만 8천원이 증가한 500억 5,198만 1천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협력사업 3억 5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센터, 체육관 공조 설비 및 개성공사 등 청소년 보호 육성에 6억 7,055만 7천원,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8,675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조 회계과 세출 예산은 7,834만원이 증가한 67억 2,230만 4천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청사 활용 방안과 관련한 시설 개선 및 확충에 2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실 임차 예산 절감에 따른 1억 4,500만원, 공용차량 통합보험료
3,300만 원,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3,36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는 행정자치국소관 읍동에 대한 세출 예산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추경 이번 추경은 제 얼마 금액이 얼마 많지 않은데 그래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행정자치국 세입 예산을 보면 한 16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래서 전체 293억 7,600 정도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같은 건 이제 3억 9천 이 이제 체육관 공조 설비 이게 특조금 이제 받은 거하고 도비 보조금 받은 거하고 이런 내용이고 회계과 같은 경우는 지금 11억 9,500인데 이거 급여 반납금이 9,377만 2천 원.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네, 급여는 이제 저희들이 급여를 예산을 세우고 나서 중간에 이제 퇴직하거나 이런 분들이 발생할 때 그걸 이제 추경에 한 번씩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직자하고 퇴직자가 이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휴직자, 퇴직자가 한 86명 해가지고 4,700 정도 되고 여기 보면 위험 근무수당 집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환수 해가지고 한 4,675만 3천 원 정도. 이 내용은 뭐죠? 그 이제 저희들이 뭐 보건소나 농기센터나 뭐 이렇게 위험한 농기계 수리나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네. 위험 근무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에 한 5만 원 내외,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월, 네. 근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도에 전국 자치단체 공문을 보내서 그 예를 들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외에 업무 분장표에 있는 대리 근무를 하는 직원이라든지 실제 위험 근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도 수당이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되었다고 해서 일제 조사를 감사관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40여 명 정도가 해당되는데 그래서 그 실제 한 달간 위험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 수당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140여 명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 수당을 2024년도 지급됐던 걸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24년도 지급분. 네. 이렇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무슨 뭐 징계나 이런 걸 하나요? 그런 건데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예, 징계는 아니고. 징계 사유는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뭐 보안 실수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과거에는 이제 업무 분장상 그 농기계 수리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업무를 하면 일괄 지급을 매달 했었는데 업무 분장표를 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정확히 카운팅해서. 네, 그 일수를 파악을 해서 매달 저희들이 시간의 근무 수당처럼 근무한 일수를 공문으로 받아서
그 이제 5만 원을 일할 계산해서 열흘 근무했으면 얼마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지급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게 근무를 이렇게 안 했으면서 이렇게 수당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 분장상 그 업무가 업무 되어 있습니다. 분장상.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감사 권익위에서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에서 네. 이제 했으니까 앞으로는 뭐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선거지 성금 반환금이 9억 8,900. 그다음에 이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재정지원금으로 1억이 들어왔습니다. 네. 세입이.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네, 작년 12월에 평택에 이제 한 39cm 정도 폭설 왔을 때 네. 폭설 피해 이제 저희들이 그 폭설 피해가 심한 지역을 그 지방재정공제에서 한 5개 정도 시군을 1억 원씩 그 지원금을 내려보내서 요번에 이제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 이제 우리가 그 영조물 배상보험 드는 거기죠. 예, 영조물 보상하고 저희들 이제 관공서 예. 건물 재해 보험하고 두 가지를 거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런 자기들 내부적인 이제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이런 규칙이 있나 보네요. 거기에 네. 따라서 1억씩 지원을 해줬다 이런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지금 6억 2,900 정도가 지금 증액해서 지금 올해 2,856억이네요. 이제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게. 그리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페이지 보면 그 이번에 이제 공무직 그 단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1인당 지원 금액이 좀 늘었나 봅니다. 예, 늘었고 여기 보면 이제 대상자에 보면 공무직 해외 시찰 16명인데 정년퇴직 대상자가 14명, 그다음 만 60세 2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정년퇴직이 몇 세입니까? 지금 공무직이?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만 61세. 예, 아, 그렇습니다. 정년퇴직이. 근데 대상자 14명하고 만 60세 되는 분 2명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정년퇴직할 때 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아, 한번 이번 하면- 단체 협약을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단체 협약을 맺으면서 네. 이제 그분들께서 계속 요청을 하신 게 음. 61세 정년퇴직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종종 생기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만 60세까지도 좀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60세까지는 일단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 이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1세 이번에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 중에 14분이 신청을 하시고 60세 되시는 분 중에는 2분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신청 포기자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명이 포기하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본인들께서 이제 신청을 좀 포기하신 건데요.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도 있으시고 사정? 해서 그건 저희가 따로 뭐 개인적인 사정은 여쭤보진 못했습니다. 이 해외 시찰 하는데 200만 원이면 본인 부담을 많이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신 분도 계시고요. 요 범위 내에서 또 다녀오시는 분도 분도 계시고, 계시고. 예, 케이스는 다양하게 다녀오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 이번에 인상률 3%를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규정에 예,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보수 규정에 있는 4급 상당 연봉제 그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이제 1월 3일에 저희가 이제 기준이 중앙에서 내려온 게 이게 3%가 인상이 되어서 그거를 적용한 단가로 그래서 이번 추경이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미리 본예산에 예상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인상분 다 같이 해가지고 올리던데.
요 보수 규정 자체가요. 저희가 그 좀 일찍 내려오면은 본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근데 시행돼서 내려온 게 1월 3일자로 1월 내려왔습니다. 3일자로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추경에 반영했고 그 다른 공무원 그 임금 계산하고 할 때 본 예산 올릴 때는 인상분 다 고려해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요 이제 보수 표에 그 이제 자세한 내용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느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문화과 우수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 1위 팀 선정됐습니까? 예, 비전 1등이 됐습니다. 비전 1등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경기도 대회, 경연대회를 거기서 나갑니다. 예. 그 팀이 나가는 거죠? 예, 그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도 가서 좋은 성적 있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교육 청소년과 지금 이제 이 추경에 이번에 저 미래교육 협력지구 지원 사업 3억 500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됐는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3억 500 이게 사업 뭐 보니까 학급수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급수가 좀 줄고 그 외국어 교육 활성화 지금 5개국가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이유가 왜? 네, 지금 그 교육 경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세 가지 사업 지금 감액을 한 사항이고요. 네.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은 이제 작년에 수요조사 했을 때 학급수가 이제 3,120 학급이었는데 이제 실제 이제 25년도에 저희 통보 원고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줄은 만큼 감액하는 사항인 거고 이거 교육지원청에서 통보가 오나요? 통보가 1월 달에 오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제 작년 8월 그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운 사항이고 네. 이제 실제 진짜 25년도에 통보 온 사항이 있어가지고 추경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감액한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외국어 교육 그 활성화 사업은 이제 학교별로 신청에 의해서 이제 신청한 학교당 4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게 지금 그 22년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사항인데 매년 줄고 있습니다. 매년 줄고 있어요. 예, 이제 줄고 있는 사유가 예. 이제 그 원어민 교사이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스마트 스쿨이라고 그 국제교류재단 하고 이제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영어 교육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쪽으로 이제 돌리는 상황이라 실제 지금 신청한 학교 위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 학교가 신청. 이제 취소를 하는 사항이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취소를 5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하는 학교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학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언제죠? 지금 취소 학교만 파악이 됐고, 예, 지금 하고 있는 학교는 지금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어민 교사 1인당 이제 4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네. 이거 갖고선 이 원어민 교사의 그런 여러 가지 뭐 급여 뭐 급여는 이게 급여겠죠? 그렇죠? 급여랑 뭐 이제 월세. 월세, 월세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 좀 관리하기가 좀 관리가, 어렵다. 참. 근데 이게 학교에서는 이런 걸 학생들은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원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필요로 하고 네. 지금 저희 시에서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교류 재단 통해 가지고 스마트 스쿨 학교별로 지금 나가서 영어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학교별로 나가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이런 외국어 교육이 그러니까 잘 이루어지고 애들 필요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간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선 이제 학교에서 좀 포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국제교류센 그쪽을 통해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는 계속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장학관 이게 중앙 난방으로 지금 저기를 하나 봐요. 그 난방을 이게 지금 난방기 보일러가 네. 이제 3층에 한 대 있고 4층에 한 대 있고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한 거는 5층부터 10층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3층과 4층은 23년도, 4년도에 이제 교체를 한 사항이고 지금 요번에 이제 교체하는 사항은 아예 그냥 수리가 지금 불가한 사항이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겨울에도 수리가 안 돼가지고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속 지금 5번인가가 수리를 계속했었어요. 그러니까 장학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올해 대비해가지고 요번 추경에 이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게 중앙 난방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제 관제실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난방을.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불편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지금 냉방은 개별적으로 하나요? 냉방기는 어떻습니까? 겸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난방. 아, 냉난방기는 별도죠.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중앙 난방 이게 예, 난방인 난방으로 하는 거고 거고 냉방 에어컨이나 이런 건 방마다 에어컨은 있나요? 별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개별 냉난방기로 해가지고 방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자기들이 필요하면 켰다 껐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앙에서 하게 되면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학생들 요즘 이제 중앙 난방으로 많이 안 하는 이제 저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 5억 정도 이제 들어가는데 5천만 원. 예. 5천인가요? 5천이구나. 잘못 봤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중앙 난방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나 거기 이제 기숙사에 뭐 학생들한테 의견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 자유공간들 이제 쭉 청북점, 신평점, 수사벌점 이제 딱 올라왔는데 이제 인건비 0.5명 이제 추가로 반영하는 이제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 자유공간이 운영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죠? 지금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있고요. 예. 이제 휴무일은 일요일, 월요일 그렇게 일일, 월요일 이틀 이틀 쉬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죠. 이제 그런 민원도 있어서 지금 민간 그 수탁자하고 한번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기존에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근무 시간에 대한 조정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틀을 쉬고 있다 보니 이제 사람이 이제 2명이 투입이 된다면 하루만 이제 월요일만 쉬는 걸로 지금 조정을 0.5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제 앞으로 그 포승점이 지금 6월 달에 개소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포승점이랑 그리고 용의점 이제 10월에 개소 예정이니까 거기는 지금 협의해서 그냥 하루만 쉬는 걸로 해가지고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쉬는 걸로. 지금 그러면 0.5명 이제 증액이 다 되면은 이제 하루만 쉬는가요? 이 지금 기존에 있던 청북점, 신평점, 중앙점. 지금 기존은 기존에 협약이 예, 조금 그렇게 안 돼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이 다 있습니다. 협약한 게 안 돼 예.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추후에 할 때 이렇게 하시겠다. 예. 그다음에 포승점은 이렇게 하고 이거 개소는 뭐 차질 없이 이 포승점 같은 경우 6월 개소인데 예, 문제 없습니까? 예, 차질 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준공 거의 이제 다 돼가지고 네. 예, 물품만 이제 들어오면 이제 한 달여 정도 이제 개소 준비하고 6월에는 개소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하신
하셨었는데 그 개소하기 전달부터 그 위탁을 계약을 체결해서 그 인원을 채용해서 이제 준비까지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8개월이 소요된 비용이 그 말씀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간이사진기 그 포토존 공간을 빼고 이제 코인 노래방 부스로 이제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코인 노래방 요구가 더 많습니까, 학생들이? 많고 그 간이 사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할 걸로 보여져서 가능할 것 같아요. 교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포승전 보면은 이제 본 예산 대비 이제 PC하고 운영 체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4대 정도. 당초에는 뭐 더 많은 대수를 계획을 했었나 보죠. 본 예산 세울 때. 본 예산 때는 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계략적으로 지금 한 상황이고 설계하면서 이제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 보면서 조금 조정이 된 상황이라 요번에 이제 감액하고 이제 코인 노래방은 증액하고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게 이제 2개 반을 운영하잖아요, 지금. 그 2개 반, 네, 20명씩 2개 해서 반. 2개 반. 4학년부터 6학년. 그 사업 대상자들은 이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학생들인데 이게 지금 한 번 들어가면 뭐 4학년 때 들어갔다 그러면 6학년까지 계속 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아니 그 신청을 하면은 그거는 가능한데 네. 실상 아이들이 이제 4학년 때 들어오면 네. 연초에 들어오면 쭉 이어서 1년을 하고 뭐 필요하다면 또 5학년 때 이제 하고 좀 연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사항은 있는데 네. 실상 아이들이 들어오면 쭉 이렇게 1년을 가지는 않더라고요. 1년을 가지 않아요? 가지는 않고 그러면 다시 이제 모집해서 운영하고 다시 있는 모집하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40명이 지금 정원인데 예. 지금 한 34명 정도 정원도 안 차요? 안 차요. 왜 그러죠 이게? 이런 이 대상자가 너무 한정이 돼서 그런가요?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에서는 저희가 그 차량 운행을 해주고 있는데 네. 이제 하원할 때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국비 그래서- 지원이 지금 안 되고 그것도 시비로 추가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올 때도 이제 올 올 때 때도 조금 차량을 좀 운영을 지원을 해줬으면 해줘야 좋겠다는 되는데. 그런 의견은 계속 있다 보니 이제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남부 쪽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활용을 할 것 같은데 북부나 서부는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될 거고 그러면 이 40명 정도인데 이 청소년 그러니까 애들 그 방과후 아카데미 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적네요. 응?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수요가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대기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거 좀 파악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지 그런 그러니까 데려올 때 학교에 올 때 그런 불편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네?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 한번 해주시죠.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회계과 그 35페이지 그 시청사 시설 개선 및 확충에 보면은 이제 시청사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이제 건축 기본 계획 용역, 그다음 시청사 방수 공사 해가지고 지금
2억 9,800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사항인가? 이거 본예산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청사 이전이 계획이 언제입니까? 28년인가? 28년입니까? 27년에 착공해서요. 예. 예,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착공이 27년이요? 예, 예. 그러면 준공은 언제입니까? 28년 이후 될 것 같은데. 그 금년에 참 착공을 해서 27년에 이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7년이요? 예,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27년이 이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용역 조사나 이런 게 지금 뭐 2억 9,800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네, 저희들도 당초 이제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을 좀 했었는데 예. 이게 예산 때문에 반영이 예, 됐어요. 예. 그래서 추경에 하는 걸로 그리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다. 그리고 이 시청사 방수공사 지금 이게 외벽 줄눈 및 창호 코킹 보수. 그러니까 이런 지금 방수가 잘 안 되나 보죠? 오래돼 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이제 비가 이제 7, 8월 많이 올 경우에는 네. 시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좀 제법 있는데 그동안 이제 옥상 방수 공사는 한 두세 차례 나눠서 했는데 이제 창호 부분에 이게 이제 실리콘 같은 게 한 오래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비가 새는 부분이 상당히 층별로 많아서 많습니다. 예, 예. 이건 시급한 거네요. 네, 그거는 여름 되기 전에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시청사 활용방안 용역은 지금 한 1년을 계획하시는 거네요. 기간을.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시 본청 건물은 30년이 넘어서 내진 설계 같은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진 보강만 해도 이게 경기도 투자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용역 하나는 그런 투자 심사를 대비한 거고 하나는 실제적으로 건축 설계를 해서 어느 부분 보수할지 리모델링 할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시청사 시설 개선 및 확충에 대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금 예산 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보셨습니까? 국장님하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 전액 10이죠? 이거 국비입니까? 3억 9,800이? 네, 중복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정별로 해가지고 예산 추계를 해서 올리셨습니다. 설계비, 그다음에 공사비 1억은 지금 이미 확보한 본 예산에서 태우신 건데 36페이지 보시면 시청사 조경관리 시설비 1억이 지금 이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자, 저희 평택시 회계관리 지침 확인서에 지금 관목이나 이런 조경관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게 왜 시설비 항목으로 들어갔습니까? 평택시 회계 지침서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거는 시설비가 아니고요. 어느 비용으로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청사관리 유지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 용역을 주셨을 때는 용역비로 항목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잘못 쓰신 거예요. 이거 시설비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외부의 위탁 이거를 이제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비 항목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 그 평택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거는 시설비 항목이 아니에요. 청사관리 유지비 항목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돈 집행을 지금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공정별에 들어가,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공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경관리가 어떻게 공사비로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면 예산 이거 잘못 쓰신 거기 때문에 반납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이제 회계과는 됐고요.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말씀 이제 쭉 궁금하신 사항이랑 아니면 조금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그 평택시 전체 예산을 보면 필수 경비 그 항목이 너무 많이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시설을 주는 건 좋겠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공간성이나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나 임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읍면동에 유휴 공간이 있는 부분은 찾아서 이런 그 필수 경비가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청소년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다양성에 대한 요구는 많아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또 시장님이 공약 사업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목적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번 추경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들은 생각입니다. 예산이 없다 하면서도 이번 추경에도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전형적인 예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렇게 인력비, 운영비 이런 쪽으로 나가는 항목들이 매년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셔서 내년 아니면 올해 2회 추경에는 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은 뭐 행정기구를 보면은 6과 1사업소 36팀 이렇게 돼 있고, 또 이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시에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우리 추가 경정 예산을 4월달에 이제 전년도보다는 좀 늦게 했어요. 뭐 전년도에는 뭐 언제 하신지 아세요, 혹시 국장님? 저희 1회 추경이 2월 달에 했는데 올해는 좀 늦어서 4월 달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년도는 거의 한 2,250억 정도 2월 달에 한 걸로 좀 자료를 보면은 좀 나와 있는데, 올해는 이제 4월 달에도 불구하고 한 1,485억 정도 약 이 정도 이제 추경 경정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 반증하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 뭐 세수나 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이제 반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잘 편성해서 뭐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경정할 부분은 경정해서 또 예산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서 아마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좀 보고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뭐 이렇게 각 부서마다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재원 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전년도 대비 많이 편성을 못한 점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자치국 보면 이제 세입 예산, 아까 뭐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전체 제가 6개 과 이 기정 대비 기정 뭐 한 277억 6,397만 2천 원에서 한 16억 1,234만 1천 원 정도가 증가한 5.8%예요. 증가해서
한 293억 7,631만 3천 원 정도가 됐는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회계과 쪽이 좀 많이 좀 14.47% 정도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총무과에서 한 600만 원 정도가 기정 대비 한 1.4% 정도 6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2025년도 매점 민간 위탁 수수료라고 했습니다. 매년 뭐 거의 이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나요? 요 매점은 저희들이 이제 민간 위탁을 하면서 예, 그때 뭐 2년이든 3년이든 이게 계약을 맺는데요. 예. 그때 그분들이 이제 제시하는 그 수수료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11월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13%를 했었는데 그게 좀 과중하고 그쪽에서 좀 고충이 많다는 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수수료를 낮추는 쪽으로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번에 이제 공모해서 다시 하시는 분들이 4.1%로 수수료를 저희와 계약을 맺어서 4.1%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계약을 해서 지금 들어온 세입 부분이 600만 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세입 예산이. 네, 매출액 대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예. 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뭐 한 3.8% 정도가 증가된 뭐 한 500만 원 정도 세입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게 보면은 뭐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원 성립전 예산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월 달에 내려온 겁니다. 아, 4월 달에 내려온 거. 3월 달에, 예, 3월 달에. 3월 달에요. 예, 예. 경기도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교육 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뭐 4억 594만 6천 원, 2.29% 전년 대비 2.29% 정도의 세입을 잡으셨는데 그 내용 뭘로 잡으신 건가요, 혹시? 교육 청소년과 같은 경우가 한 4억 594만 6천 원. 네, 저희 작년에 그 청소년 문화센터 체육관의 공조 설비가 지금 노후가 돼 있어서 그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선정이 된 사항이라 그 금액이 특조금으로 3억 9천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 1월 달에 전통무예 이제 도비 신청한 사항인데 1,500만 원. 아, 1,500만 원이요. 예. 1월 달에 이제 확정 내시된 청소년 사항이고. 문화센터 체육관 공조 설비 등 개선 공사 성립전 예산 2024년 특별조정 교부금 네. 그 3억 9천하고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 활동 지원 관련된 거 신청하신 게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되신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는 한 11억 9,539만 5천 원 정도 한 14.47% 이제 세입이 좀 잡히신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제일 많은 거 부분은 한 8억 3천만 원 정도가 대부분 한 9억 8천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이제 공사나 용역 같은 걸 하면 성금을 금액 대비 30%에서 한 70% 지급하는데 이제 서부 장애인 복지회관 공사 공동 공급사가 포기를 한 군데 해가지고 거기 지급했던 성금 8억 3천만 원 정도를 회수한 게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부서에서 설계 변경이 있어가지고 예. 그 예산이 증가하는 데도 있지만 감소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데 몇 군데 이제 성금 나갔던 게 줄어들어서 다시 반환받은 그런 내용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뭐 그렇고 이번에 이제 세출 예산을 보면 여기도 저희가 이제 우리 행정자치국이 한 기정 한 2,850억 5,242만 4천 원 대비 한 6억 2,958만 1천 원, 0.22% 정도 돼요. 기정 예산 대비. 그 증가돼 가지고 2,856억 8,200 5천 원 정도 예산을 좀 세우셨는데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교육 청소년과가 뭐 거의 한 5억 상당 5억 정도 되는 예산을 이제 증가
증액을 좀 해가지고 세우신 것 같아요. 거의 아까 질의하실 때 보니까 교육 청소년과가 이제 거의 제일 많던데 그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각 그 과별로 좀 한두 개씩만 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편성된 데가 자치행정 협직과하고 회계과, 뭐 세교동, 이건 이제 읍면동 공장님은 뭐 안 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면 관할 구역이니까 저희 요 관련돼서 이 자치행정 협직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우수 지원 성립전 예산 도비 그리고 2024년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이렇게 이제 편성되시고 2024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 이렇게 해서 이 세 건에 대해서 이 신규 편성을 해가지고 하셨어요. 추가 경정 예산 요거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그 예산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그 예.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 대회가 경기도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나가기 위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도에서 그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거고요. 지난번에 그 대회를 이미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한 팀한테 그 비용을 이제 연습하라고 이제 드리는 비용이고요. 이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그거는 이제 그 민주화 유공자 이제 그 저희가 6분이 계신데 한 분을 여유분으로 더 세워놔요. 이제 이사 오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사 오신 분이 없어가지고 한 분 여유분 세워놨던 건 이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코디네이터 예산 국고로 지원해 준 건데 50% 그거 이거 쓰지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세 네. 건입니다. 그리고 회계과 같은 경우는 뭐 시청사 활용 방안 타당성 조정 용역 6천만 원, 시청사 활용 방안 건축 기본 계획 용역 6천만 원. 아까 시청사 방수공사하고 관련돼서 뭐 청사 외벽 줄눈 및 창호 코킹 보수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편성이 됐어요. 신규 편성이. 그건 뭐 일단 요거는 제가 꼭 저기 회계과 질의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신규 편성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 세교동 관련돼서 이거 도로변 제초 용역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답변하실 분 우리 저기 뭐 동장님은 안 오시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거는 정확히 내용을 지금 몰라서요. 지금 처음 봤거든요. 세계동 관련된 거는 여기 예. 답변하실 분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당초에 이제 꽃길 조성 및 제초 작업을 하면서 이제 기관제 근로자 등을 써서 이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막상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 수급 인력이 해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전문 업체에 그 용역을 주려고 그 변경 그 총 예산은 뭐 증감이 없는데 그 내역에서 이제 그 시설비 쪽으로 그 그러니까 통계목을 바꾸는 겁니다. 통계목이요. 예. 여기 추경에는 뭐 그냥 않고 통계목이 잡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건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번에 추경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보다 보니까 지금 근로자 보수 편성 세부 내역 이렇게 보고 꽃길 조성해가지고 3회 해가지고 잡혀져 있는 금액을 보수를 좀 금액 요구에 감액을 하게 올렸어요. 그 용역하고 이렇게 좀 그쪽으로 용역했느냐고 여기서 보수 자체를 감액하고 용역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발주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발주는 아니고요. 네. 그 전문 업체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고 위험성이 상존해서 네. 뭐냐면 이제 근로자들 일반 이제 근로자한테 제초 작업이나 뭐 꽃길 조성 같은 게 작업을 시키다 보면 위험성도 있고 뭐 도로변 차량 뭐 파손이나 그 산업재해 같은 거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 전문 업체에다가 줘서 차라리 그 용역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목을 바꾸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게 한번 질의한 거고요. 일단은 관련 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이 구내식당 운영 지원 보면은 163만 원 정도 이렇게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올리셨어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산출 내역을 보니까 냉장고 이거 한 대는 이제 구입하는 거 자선 취득비로 해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걸로 올리신 것 같아요. 요 냉장고 자체가 곧 아니면 뭐 내후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뭐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쓰던 이제 사구 냉장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한 19년 정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종이 돼서 저희가 더 이상 수리를 할 수가 없고 냉장 기능이 전혀 없어서 이젠 폐기 수순 이제 해야 될 이제 수순이라서 도저히 이건 쓸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재료들을 어디 보관하기가 좀 저희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거 폐기하고 다 대체로 하나를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여름이 또 다가오고 날씨가 또 워낙 더운 관계로 이게 빨리 조치를 안 하면 또 음식이 또 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적당하게 좀 편성해서 빨리 교체하시는 게 뭐 맞다고 저도 좀 보고요. 예, 오늘 잘 진행해 주시고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그리고 이 교육 청소년과 대해서 이제 잠깐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협력 지구 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202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이 당초 이제 한 71억 정도 기정액이 됐었어요. 이번 추경에는 한 3억 500만 원, 57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이제 68억 정도의 한 경정액으로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제 이에 따라 감액 사유로 보면은 이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그 관련돼 가지고 좀 감액이 일부 있었고요. 외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이룸학교 500만 원 정도 감액.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이거 감액된 관련돼 가지고요.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이제 학교별로 초중고 다 이제 학급수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등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제 학교 수요에 맞춰서 학생 중심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학급수 받은 게 3,120 학급이었는데 올해 초에 이제 최종적으로 통보받은 게 저희 2,933학급이다 보니 이제 요번에 그 추경에 재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재원이 없다 보니 이제 감하고 이제 저희 증액하는 재원으로 이제 사용하고자 이제 부득이 감액을 했습니다. 근데 감액을 해도 추가로 이제 지원 사항 이런 것들은 다 판단해가지고 지원한 거라 이제 차질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외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은 그 지금 현재 27개 학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신청에 의해서 지금 원어민 교사 원하면은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계속 뭐 원어민 교사의 이제 관리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5개 학교가 부득이 취소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제 4천만 원씩 5개에서 2천만 원 요번에 그래서 2억 4천만 원씩 5개 학교 그래서 2억 지금 감액하는 상황이고요. 이룸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가을에 교육청에서 공모 사업 했는데 선정이 되었고 이제 선정된 사항에 따라서 그 잔액으로 500만 원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9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학교에서 이제 사업 포기나 뭐 신청 철회가 뭐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어떻게 됐든 뭐 신청이 안 들어오거나 뭐 사업 포기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년도 우리가 수요조사 대비 만약 줄게 되면 뭐 감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좀 더 이 관련 그 교육청하고도 이 협의를 잘 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거나 일부 또 편성을 또 뭐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 예산 현액 집행률을 보면 이제 집행률 77%라고 돼 있어요. 이제 감액해가지고 그거 대비 예산 현액 대비 이제 집행을 보면은 이렇게 기술해 주셨는데 그 23%는 그러면은 어떤 사업에 뭐 해당하는지 현재까지 진척되지 않은 23% 요거는 어떻게 해서 집행률 산정을 하신 건가요 혹시? 예, 지금 보면은 저희 그 교육경비 이 지금 예산으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게 지금 감액하는 학교교육 그 운영과정이랑 그 외국어 교육 그리고 이롬학교 외에 지금 학생 동아리 지원이랑 그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이랑 또 하나는 고교 이제 고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체 21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 고교 역량 강화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23%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교육 학교에서 아직 저희한테 이제 요구가 안 들어온 사항이라 이제 사업계획서를 되게 받고 저희가 지금 교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라 아직 그 23%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뭐 평택시 장학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최재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2024년도 12월에서 뭐 올해 2월까지 5번 수리하면서 고장이 나가지고 아마 이 학생들이 아마 되게 이 불편 난방에 의해서 불편하게 돼서 아마 민원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교체를 하려고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난방이 아까 중앙 난방이라고 하셨는데 중앙 난방을 교체를 하게 되면은 온수하고 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아마 할 것 같은데 지금 온수 같은 경우는 혹시 불편은 없었나요? 그러면 온수 보일러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별도 불편은 공동으로 없었습니다. 사용하는데 별도로 있고 이제 난방 그 기숙사 안에 그 난방 장학관 안에 개별적으로 이제 취침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일러 자체가 노화되고 고장이 돼서 그거를 좀 추경에다가 편성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됐든 이게 편성이 되면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고 그럼 향후 이 보일러 장학관 난방 시스템에 대한 뭐 정기 점검이나 혹시 유지 보수 계획 이런 거 수립되고 뭐 이런 거는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자체 뭐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저희 장학관에 공업직 직원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유지 보수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우리 장학관에서 이 입사생은 한 몇 명이요? 150명 정도에서 네, 150명. 최고 정원이 150명이요. 150명입니다. 아, 현재 지금 그럼 다 풀로 지금 차 네. 있나요? 다 차 있고, 인원들이? 네, 다 차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나가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연초에 이제 예비 이제 학생들도 있어서 계속 이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150명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25년 겨울철 효율적 난방을 위해서 뭐 6월 교체 공사 진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공사 착수하거나 좀 완료 예정 공정표 이런 거 잘 체크하시고 빨리 그거를 이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든 입사생들이 난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청소년 자유공간에 대해서 이제 16페이지부터 해서 뭐 청북점, 신평점, 소사벌점, 뭐 중앙점, 포승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좀 계속 이렇게 좀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진행하고 있고 아까 인력도 1.5명에서 2명으로 뭐 증원해가지고 어떻게든 근로하시는 분들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0.5명을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걸 좀 편성하셔가지고 좀 올리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인건비 뭐 다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제 0.5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주 인구고 4대 보험 등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편성을 좀 증가하면 산출 내역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거는 요거는 뭐 편성되고 또 감액대 부분 포승전 같은 경우는 좀 감액이 됐어요. 요 감액된 이유를 보면은 이 데스크톱 컴퓨터 4개 모니터 뭐 요게 좀 기정액 대비 감액이 되고 요거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컴퓨터 관련돼 가지고 감액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성이나 이런 필요성. 공간 배치나 이런 부분 이제 감안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거는 증액하고 예, 다른 거는 이제 감액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이거를 뭐 잘 세우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세웠다가 필요 없으면 없애고 또 새로운 거 대체하고 그러면은 너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잘 체크하셔서 추후에도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해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회계과 시청사 개설 및 확충 요 관련돼 가지고 잠깐 좀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이 산출 내역하고 이런 걸 보면 시청사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요게 이제 6천만 원이 연구 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요. 통계목 보면. 네. 예, 그리고 시청사 활용 방안 건축 기본 계획 용역 6천만 원. 그리고 시청사 방수 공사 요거 세워져 있고 아까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사 조경 관리 뭐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봐도. 네. 근데 이 시청사 활용 방안 타당성 조성 용역이나 기본 계획 용역 같은 경우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제가 12월 달에도 이 청사 관련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를 7분 발언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금액 갖고는 과연 그게 차후에 시청사로 옮겨 갔을 경우에 기존에 여기 남아 있는 인력 배치나 여러 행정 관련돼 가지고 조직 개편이 일어날 텐데 이 지금 남부 시청에서 그거를 이 금액 갖고 전체적으로 부지나 아니면 건물이나 행정 요 관련돼 가지고 이 금액 갖고 이게 제대로 진행이 좀 되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네. 일단 저희들이 그 27년도에 고덕의 시청사가 완공이 되면 27년도에 만약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그 빈 공간을 현재 이제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 있는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그 각 부서들이 나가 있는 게 읍면동을 제외하고 8개 정도 부서나 센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들어오고 그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내진 설계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구 건물을 공사를 하고 그러려면 그 적어도 이제 경기도 투자심사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60억이 최소한이 뭐 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비용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500억이 넘으면 행정안전부도 심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청 옮겨가는 거하고 지금 경기도도 그런 사유가 있는데 그 나가 있는 우리 이사하고 나서 빈 공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 심사가 만약에 늦어지면.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나중에 내년 이후에 그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부서들이 이사를 가고 어느 부서들이 남을 건지 그리고 최소한 이제 임대를 나가 있는 부서들은 다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하고 그 공사까지 하려면 2027년까지는 일단 요 정도 금액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일단 해가지고 심사를 받고 이사까지는 하고 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청사진이나 이런 거는 별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늦어져서 2년 3년 가버리면 본청 건물이 너무 오래 빌 수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이렇게 나눠서 2단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추가 경정 예산에 올리신 거에 대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우리가 원래는 이게 좀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너무 늦은 감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총무과나 건축녹지과나 녹색건축과나 회계과나 이 세 개 부서가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종합적으로 잘 협의하고 해서 신청사로 옮겨가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용역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그것도 이제 이쪽에 있는 또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뭐 늦었지만 어떻게 됐든 뭐 용역을 통해서 빨리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1단계든 2단계든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서 잠깐 언급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6천 뭐 이 시청 활용 방안하고 건축 기본 계획 같은 거 이거 잘 담으셔가지고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갔어?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